오늘은 금운도 동방파제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오늘은 돌돔이라기로는 좀 그렇지만은 한 30cm 전후에 돌돔이 잘 나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돔과 뱅에돔을 대상으로 정하고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를 꾸렸습니다. 채비는 낚싯대는 1호 낚싯대에 원줄 2호, 목줄은 1.25 목줄을 묶었고요. 찌는 제로찌, 그리고 바늘은 뱅에돔 5호 바늘에 지스리 뽕돌 2개를 물렸습니다. 지금은 조류가 만조에서 설물로 진행되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조류가 조금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돌돔 찌낚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테크닉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미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돌돔 찌낚시를 할 때 미끼는 참깨지렁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혼무시라는 소고기보다도 더 비싼 그런 지렁이가 있습니다. 그 지렁이를 바늘만 이렇게 살짝 감싸듯이, 너무 길게 끼워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늘만 감싸듯이 그렇게 살짝 끼워서 낚시를 하면은 돌돔들이 환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혼무시를 참깨지렁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크릴 미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돌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발 앞이 깊은 직벽으로 된 그런 좀 깊은 수심이 되어 있는 곳 같으면은 돌돔 포인트로서도 가장 좋은 그런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조류가 이렇게 앞쪽으로 직벽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앞쪽으로 올 때 내 채비가 직벽으로 이렇게 붙을 때 가장 입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물대이기도 합니다. 입질. 돌돔이다, 돌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손모 좋다. 괜찮아요. 이곳은 들물대가 좀 조가가 설물보다는 좀 낫습니다. 조류가 위에서 좌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갈 때 너무 조류가 빨라도 이것은 입질 받기가 힘이 듭니다. 조류가 우측으로 쭉 흘러가면서 저 대타라포도로 감아서 바깥으로 흘러가는 이런 조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류가 조금 이렇게 주춤주춤 좀 죽어갈 때 감성돔 입질 비슷하게, 물대 비슷하게, 그럴 때 돌돔도 그렇고 뱅에돔도 그렇고 입질이 잘 들어옵니다. 특히 이쪽에서는 쭉 가면서 다 이렇게 뱅에돔 포인트, 돌돔 포인트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할 때는 횡조류죠. 전형적인 횡조류를 안고 이렇게 낚시를 하기 때문에 조류가 너무 빨라버리면은 낚시하기도 힘이 들고, 그리고 또 밑바닥에 횡조류일 때는 또 동조시키기도 힘이 듭니다. 찌는 앞으로 당겨오고 밑밥은 수평으로 흐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입질 받기도 밑바닥의 동조가 첫째는 또 힘이 드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조류가 조금 느리게 갈 때 가장 입질을 잘 받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축하합니다. 일반이가 첫 뱅에돔이 올라오는데 씨알이 긴꼬리가 올라오네. 시야를 크진 않지만은
긴꼬리가 입질을 보여줍니다. 입질. 돌돔이다, 돌돔. 자자자, 손맛 좋아요. 조금 전에 지금 이번 돌돔은 한 수심 한 3m 정도에서 완전히 뱅에돔 끝이 피어 올라서 원줄을 그냥 쭉 들고 가는 그런 입질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밑밥을 치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곳 같은 경우에도 수심이 어느 정도 한 10m 정도 나오는 그런 깊은 곳인데요. 밑밥을 치니까 돌돔도 한 3m, 자기가 뱅에돔인 줄 착각을 하는지 한 3m 정도 이렇게 부상을 해서 입질을 보여줍니다. 아, 이건 괜찮은데. 돌돔이다. 오늘 뱅에돔과 돌돔을 낚은 것도 시원하게 이렇게 쭉 들고 가는 입질은 한 번 정도 있었고,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견제 동작이죠. 이렇게 조류가 잔방잔방 이렇게 갈 때는 계속 이렇게 원줄을 풀어주면서 원줄이 느슨한 상태에서는 입질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느 정도 채비가 내려갔다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낚싯대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조류가 늦을 때는. 이럴 때는 뒷줄만 이렇게 한번 싹 잡아주면은, 뒷줄을 잡아주면 원줄이 일직선으로 쫙 이렇게 펴지죠. 이렇게 펴질 때 입질이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뱅에돔 낚시든 감성돔 낚시든 모든 낚시에서 필수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 동작, 유인 동작, 이렇게 뒷줄 잡아주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하고, 또 헐리도 고기는 잘못 물던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활성도가 좋을 때는 뒷줄을 잡아주든 안 잡아주든 미끼가 고기가 벌벌 하는데 이렇게 던져 넣다 보면은 쭉쭉 들고 가겠지요. 하지만은 이렇게 낱마리에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런 상에서 내가 고기를 낚아낼 수 있는 방법은 원줄을 좀 느슨하게 풀어줘야 조류를 타고 밑에 채비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도중에 어느 정도 흘러갔다 싶을 때는 더 이상 원줄을 풀지 말고 살짝 잡아서 밑채비가 살짝 이렇게 쫙 펴지는 동시에 살짝 조류를 타고 뛰어 올린다는 생각을 갖고 짧은 견제 동작을 한 번씩 취해줍니다. 이렇게 취해주다가 입질이 없다 하면은 다시 조금 이렇게 풀어서 다시 이렇게 밑 채비를 내려보내고, 어느 정도 내려가고 풀어주던 원줄이 이렇게 일자형으로 팽팽하게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또 한번 살짝 잡아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초리대 끝이라든지 아니면은 쭉 이렇게 들고 가는 이런 입질을 많이 받아냅니다. 오늘도 대부분 이런 동작을 취해줄 때 입질을 다 받아내었습니다.
7월 30일 요번 달 말부터는 옆에 있는 이런 테트라포트에 함부로 올라가서 낚시를 하다가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1차 적발 시 20만원, 그리고 2차 적발 시 50만원, 3차 적발 시 100만원 벌금을, 과태료를 매긴답니다. 그것은 테트라포트에서 해마다 많은 안전사고, 인명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테트라포트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이렇게 묶이는 것은 아니고 위험구역으로 지정이 된 그런 테트라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7월 말에 공지를 한다고 하니까 8월 달부터는 우리가 테트라포트에서 낚시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내가 낚시를 하는 이곳이 낚시 금지 구역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낚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테트라포트에서 낚시를 한 금지를 시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고기를 한 마리 낚겠다는 그 욕심에 고기 한 마리와 생명을 바꿀 수는 없겠죠. 저도 어떤 데는 이렇게 테트라포트 위에 올라가서 낚시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데는 참 올라가 보면은 아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위험한 것은 테트라포트에서 낚시를 할 때 갯바위 신발이죠. 갯바위 신발 그 징이, 강철 핀이 박힌 그런 또 갯바위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더 위험한 그런 경우가 또 생긴답니다. 갯바위 징이 박힌 그것은 갯바위에서 이렇게 덜 미끄러지기 위해서 만든 신발이지, 테트라포트 같은 경우에는 세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런 곳에서 만약에 낚시를 한다 하더라도 갯바위 신발보다는 운동화나 아니면은 그냥 갯바위 신발을 신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서 낚시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도 합니다. 왔어. 아이고. 애교도입니다, 애교도. 아이고. 에이씨. 만약에 이곳에 동도 빨간 등대, 이 동도 방파제에 낚시를 오신 분들은 하나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이게 쥐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밑밥을 뿌려놓고 이렇게 앞에 있다 보면은 쥐들이 나오거든요. 앞에 고도에 있는 흰 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도 보면은 쥐들이 나와서 미끼라든지 그리고 또 음식물을 갖다가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쥐가 이렇게 다 깔아먹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낚시를 해야 됩니다. 왔습니다. 반창거리가 왔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역시 돌돔이다. 작아도 돌돔 파워가 엄청납니다. 자, 금운도에서 고맙습니다. 금운도에서 객선이 나갑니다. 지금 시간이 4시 반입니다. 4시 반에 나가면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아, 싸싸싸싸 싸싸. 돌돔입니다. 돌돔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거리가 올라왔구나. 아, 이거 큰데 돌돔이가 뭐야? 돌돔이다. 아, 나 이거 돌돔 크다. 이거